워런 버핏, 이름만 들어도 투자의 신, 오마하의 현인 같은 단어들이 막 떠오르죠. 근데요,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는 어떤 인간적인 고민과 철학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단순한 투자 기법, 그 너머를 보려고 합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부와 지혜라는 거대한 스노우볼을 평생에 걸쳐 굴려왔는지 그 비밀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은 눈덩이와 같다. 바로 이 한마디가 버핏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마스터키 같은 문장입니다. 여기서 축축한 눈은 좋은 사업이나 지식 같은 걸 의미하고요. 정말 긴 언덕은 바로 복리의 마법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을 뜻하죠. 아주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구르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자본, 지식, 그리고 평판 같은 것들이 시간을 만나면 정말 무섭게 불어난다는 것. 이게 바로 스노우볼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버핏이 직접 허락하면서 이런 요청을 한 유일한 전기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혹시라도 내 이야기에 다른 버전이 있다면 무조건 나에게 더 불리한 쪽으로 써달라. 바로 이 조건 덕분에 우리는 신화 속의 박제된 투자자가 아니라 약점도 있고 결점도 많은 한 인간이 어떻게 위대해졌는지 그 진짜 맨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그의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 어린 워렌 버핏의 내면에는요,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 힘이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그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내면의 점수판이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물려주면서 버핏 인생의 도덕적 나침판이 되어주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던 너 자신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며 살라는 가르침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어머니의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과 언어적 학대는 어린 버핏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혼돈과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그는 언제나 명확하고 논리적이고 절대 자신에 배신하지 않는 숫자의 세계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곳이 유일한 피난처였던 거죠. 바로 이 내면의 점수판. 이게 바로 아버지가 물려준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훗날 시장 전체가 탐욕과 공포에 미쳐 날뛸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 파산할 때 버핏은 이 내면의 나침반 덕분에 굳건히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무적의 방패였던 셈이죠. 자, 이제 그의 투자 전략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저 싼 주식을 사 모으던 젊은 투자자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기업을 꿰뚫어보는 현인으로 변모해가는 과정, 정말 흥미롭습니다. 버핏은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서 인생의 스승, 바로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나게 됩니다. 그레이엄은 딱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째, 주식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사업의 일부, 즉 소유권이라는 것. 둘째, 반드시 안전마진을 확보하라는 것. 쉽게 말해 기업의 진짜 가치보다 아주 훨씬 쌀 때 사서 절대로 손해볼 가능성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었죠.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버핏이 초기에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담배꽁초 투자법입니다. 이름이 좀 재밌죠?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지만 주워서 한두 모금 정도는 공짜로 피울 수 있는 것처럼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오직 장부상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싼 기업들만 골라서 사는 전략이었어요. 이 전략 처음엔 기가 막히게 잘 통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버핏의 자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부터죠.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담배꽁초 같은 회사들을 수백 개씩 관리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일이 돼버린 겁니다. 더 큰 판에서 놀기에는 맞지 않는 옷이었던 거죠. 바로 이 정체 상태를 한 방에 깨트린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평생의 파트너이자 영혼의 동반자 찰리 멍거가 던진 바로 이 한마디가 버핏의 투자 인생을 180도 바꿔놓습니다. 워런, 적당한 회사를 환상적인 가격에 사는 것보다 환상적인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투자야. 이 새로운 철학을 버핏이 온몸으로 깨닫게 된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시즈캔디 인수였습니다. 당시 시즈캔디는 장부 가치보다 훨씬 비싸서 옛날 버핏의 기준으로는 쳐다볼 이유도 없는 회사였어요. 하지만 멍거가 끈질기게 설득했죠. 가격표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봐. 사람들이 이 초콜릿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년 가격을 올려도 군말 없이 사먹는 저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라고. 버핏은 마침내 그의 조언을 따랐고 그 결과 시즈캔디는 버크셔를 위해 평생 돈을 찍어내는 황금 거위가 되었습니다. 시즈캔디의 경험은 버핏에게 완전히 새로운 투자 기준을 선물했습니다.
바로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이죠. 옛날에 성을 보호하던 물길, 해자처럼요, 강력한 브랜드나 독점적인 기술 같은 걸로 경쟁자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단단한 진입장벽을 가진 기업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버핏의 새로운 사명이 된 겁니다. 자, 원칙은 알겠습니다. 그럼 버핏은 이 경제적 해자라는 원칙을 어떻게 거대한 제국, 즉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복리 기계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버크셔 해서웨라는 거대한 배로 움직이는 진짜 엔진은 사실 주식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망해가던 방직 공장을 인수해서 그 중심축을 보험업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죠. 핵심은 바로 이 플로트라는 개념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험료는 매달 먼저 내잖아요. 근데 보험금은 사고가 나야, 즉 한참 나중에 받게 되죠. 그 시간 동안 보험사에는 엄청난 현금이 쌓여있게 됩니다. 버핏은 이걸 보고 유레카를 외친 겁니다. 이건 사실상 이자 한 푼 안 내고 무기한으로 쓸 수 있는 거대한 투자 자금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버핏은 이 어마어마한 플로트 자금을 정말 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운용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아니라 과거에 증명된 꾸준한 숫자를 믿는다. 나는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할 뿐 사업 경영은 원래 하던 전문가에게 맡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단 1달러도 투자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원칙들을 평생 지켰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하이라이트입니다. 버핏의 평생의 철학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시험대 위에 올랐던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버핏이 사람들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최악의 연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연인인 삶. 이랑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최고의 연인이라고 칭송하지만 사실 당신은 최악의 연인인 삶. 둘 중에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결국 남들의 시선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나 자신의 기준이 중요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면의 점수판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했는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2000년대 초 전 세계를 휩쓴 광기의 닷컴 버블 때였습니다. 1999년 온 세상이 닷컴, 인터넷 기술주에 미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나는 그 사업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투자를 거부했죠. 그러자 언론과 시장은 그를 시대에 뒤떨어진 공룡, 이제 끝났다며 온갖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점수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과 2년 뒤 거품이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버핏의 원칙은 그의 투자자들을 그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워런 버핏의 이 경이로운 성공은 사실 몇 가지 아주 단순하고 단단한 원칙들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 원칙들이 복잡한 재무 공식이나 투자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대하는 태도, 즉 심리학에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버핏의 교훈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세상의 온갖 소음과 유혹 속에서도 당신을 굳건히 지켜줄 단 하나의 기준. 여러분 인생의 내면의 점수판, 가장 윗줄에는 어떤 가치가 새겨져 있습니까?